네, 안녕하세요. 강찬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시대별 특징과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대 음악의 대략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르네상스는 이제 프랑스어로 재탄생이라는 뜻이고요.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게 뭘까요? 네, 바로 금속 활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나침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큰 범선들이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구텐베르크가 이러한 금속 활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문서와 어떤 책의 보급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침반이 널리 쓰이게 되고 이제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유럽에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이제 신대륙을 이제 탐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막대한 그런 신대륙의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유럽에 유입되게 되고 유럽 경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전문가 계층인 부르주아 계층, 즉 중간 계층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소비하는 어떤 새로운 음악의 소비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전에 중세 시대에는 이제 교회나 성당을 나가면서 참회의 삶을 강조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인간의 존엄과 사상과 행복을 강조하는 어떤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당시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그런 기독교 교리를 아예 저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재탄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것의 재탄생이냐면은 이 고대 그리스 학문을 부활시키는 부분과도 이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그리스 학문의 기초를 둔 수사학과 역사, 철학이 새롭게 이제 부활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음악 교육기관들이 많아졌고, 특별히 이제 궁정 예배당이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 몇몇 지역에만 있었던 것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음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터전이 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전에 잠깐 아비뇽과 로마로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교황이 다시 단일 교황 체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큰 일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 즉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000년 동안 이어지던 로마 제국의 운명이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고 대항해 시대에서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술이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악보를 훨씬 쉽게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 14세기 가장 유명한 작곡자인 기욤 드 마쇼가 이제 본인의 작품을 남기려고 필사본으로 이렇게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악보를 인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필사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대량 대규모로 악보를 배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인쇄술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악보의 보급을 쉽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악보를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보, 즉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주된 계층인 전문가 계층인 상인, 법률가, 의사 등 중간 이런 계층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세속 음악들이 또 많이 작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자체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요, 중세 시대에서는 이제 5도와 8도 화음만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3도나 6도 화음을 쓰면 안 된다고 이제 규정을 했었었는데,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는 오히려 3도와 6도 화음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도와 8도, 3도와 6도 화음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한번 좀 들려드려 볼게요. 먼저 이런 멜로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단선율 멜로디가 있는데, 얘를 5도 화음으로 만약 반주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러한 특성이 이제 중세 시대 다성음악에서 사용했던 5도 병행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3도 화음으로 반주를 하게 되면요, 네, 이런 느낌이 됩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훨씬 더 3도, 6도 화음을 가지고 화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좀 감미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서부터는 이 5도, 8도 뿐만 아니라 3도, 6도 화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불협화음으로 인지되었던 2도와 7도의 사용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했던 이런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음악 기법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방 대위법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방 대위법이라는 거는 한 성부의 멜로디를 똑같이 이제 다른 성부에서 카피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르는 어떤 그런 대위법을 보고 이제 모방 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방 대위법의 예가 나와 있어요. 이게 조스캥의 아베 마리아인데, 제가 이걸 잠깐 연주를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한 성부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성부를 그대로 따라해서 다음 성부에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성부에서 따라가는 이러한 주법을 보고 이제 모방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모포니 기법이라는 기법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호모포니 기법은 소프라노 성부의 이제 메인 멜로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성부들은 소프라노 성부를 협화음으로 반주를 하고 모든 성부는 같은 리듬을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즘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 사용하는 어떤 찬송가의 사성부 찬송가 같은 주법이 이제 호모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악보를 제가 뭐 잠깐 연주를 해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선율을 어떤 반주로 다른 성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제 호모포니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도와 6도 화음을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3도와 6도를 가장 아름답게 올려줄 수 있는 순정률 조율법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전에 사용됐던 피타고라스 조율법과는 좀 구별되는 다른 조율법 체계입니다. 르네상스의 음악 이론가인 하인리시 글레아누스는 이렇게 네 가지 어떤 전격 선법 외에도 A를 종음으로 한 에올리안과 C를 종음으로 하는 이오니안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A를 종음으로 하는 에올리안이 요즘 얘기하는 그 마이너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C를 종음으로 하는 이오니안이 요즘 이야기하는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3도와 6도 화성을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성 음악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팅토리스라는 분이 대위법 기술이라는 책을 1477년에 기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이전 대위법을 사용한 1430년 전에 이전의 음악은 불협화음이 많고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이전에 1430년 전 이전의 음악 같은 경우는 3도, 6도 화음을 잘 사용하지 않고 5도, 8도 이런 것들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들으면 좀 공허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은 르네상스 시기부터는 3도, 6도를 정말 그 아름다운 울림으로 울려주는 순정류를 사용해서 같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현대 시대의 사람이 듣기에는 더 이제 감미롭고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 특성과 그리고 음악 특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